자, 오늘은 수업 시작을 고기부터 다시 좀 해볼게요. 우리가 분자 구조를 한번 다시 좀 정리하고 가보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거에 의해서 그 분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펜 들고 막 해봤잖아. 그리고 제가 거의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다 보여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펜 꽂고. CH4 같은 경우에는 입체 구조를 띄면 이게 이렇게 서로 가장 멀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게 CH4라면 이제 NH3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 하나에 세 개만 결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공유전자쌍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NH3 판단할 때 생각할 때 뭐라고? CH4부터 생각이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 4개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삼각불형. 그리고 여기서 H2O까지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비공유전자쌍 2개가 되면서 하나가 그냥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결국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해 보면 CH4 때랑 똑같은 구조인 거야. 다만 요것도 비공유 전자쌍이라 안 보이게 된 것뿐. 그래서 요게 H2.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갔었잖아요. 구조를 같이 얘기해 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도 정리해 봤었냐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한 개일 때, 그러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심 원자의 전자쌍 자체가 한 개일 때는 크게 의미 없네요. 두 개일 때부터 할게요. 두 개일 때는 직선형 내지는 선형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냥 직선형이라고 표시했었던 거고, BEH2처럼. 그래서 180도의 결합각도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세 개일 때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20도의 중심 결합각,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한 중심 결합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네 개일 때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눠서 여기서는 공유가 몇 개고 비공유가 몇 개냐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유가 4개고 비공유가 없을 때는 사면체 혹은 이제 CH4 같은 경우에는 정사면체가 되면서 4.5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3개, 비공유가 하나 이렇게 바뀌면 NH3처럼 되면은 그러면 삼각불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때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면서 비공유가 차지하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했죠. 더 반발력이 더 크다라고 해서요. 이 나머지끼리의 결합각도가 더 등신 같은 거. 네, 작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107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비공유로 바뀌면서 굽은형이 되는데, 이러면서 또 비공유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나머지의 결합각이 더 작아져야 돼서 104.5도까지 줄어드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했던 극성, 무극성 판단은 결합이,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의 판단을 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장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리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쉽게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냐면 지들끼리 결합했을 때, 예를 들면 H2, O2, Cl2, I2, 뭐 N2, F2, Br2 이런 지들끼리 결합한 경우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공유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결합, 전자의 치우침이 안 생긴다.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대부분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유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원리는 극성이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거고, 무극성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일단 원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CH4 얘기를 해봅시다. 자, CH4는 우리가 평면구조상으로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으니까 평면구조상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평면으로 우리가 이 CH4를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면은 탄소랑 수소 중에선 누가 정기염 농도가 더 크죠? 탄소의 정기염 농도 몇이에요? 3.5 아니고? 좀 더 줄여야 되는데. 몇이야? 2.5, 그쵸? 얘가 2.5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2.1. 그래서 여기선 정기염 농도가 탄소 쪽이 더 큰 게 맞아요. 그러면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수소에서도 똑같이 탄소 방향으로 전자가 치우쳐지게 되면 이 쌍극장 모멘트와 이 쌍극장 모멘트의 합이 어때 보여요? 0이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똑같은 크기의 화살표가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있으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는 힘의 합력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힘의 합력을 다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서로 똑같은데 정반대 방향이면 0이 될 거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뭐 알짜 힘이 0이다 내지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해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같은 쌍극장 모멘트가 방향이 반대니까 사라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완전히 같은 쌍극장 모멘트가 방향이 반대니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전체 쌍극장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 이 얘기 사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렇지? 우리 분자 극성, 모극성 얘기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쌍극장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무극성 분자구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잖아. 실제로 우리가 CH4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달린 입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면으로 얘기해 본 거는 사실 틀린 말이고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밑에 세 개 합이 요 아랫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얘랑 똑같이 만들어지면 합이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막 삼각함수 이용해서 진짜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건 벡터 합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거든. 삼각함수를 이용한. 근데 그런 거 하고 있기는 우리가 좀 빡세죠. 실제로 그런 거 안 시키거든.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걸 입체로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될 것 같아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렴풋이 0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근데 그냥 보고는 쌍극모합이 0인지 모르겠어가 대부분일 건데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그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평면상에서 우리가 그 최대한 그 서로의 각도를 넓혀 놓은 그러니까 최대한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지켜서 그린 이 평면상의 구조로 따져봐도 충분히 굳이 입체로 가지 않아도 쌍모합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해서 그려놓으면요 거기서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되면 실제 입체 구조로 가도 쌍극장 모멘트 0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깊게 생각 안 해도 돼서 그냥 요 평면 구조로 그려놓은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얘기 할 때 결국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게 기본 원리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거든. 근데 사용은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결국 극성 분자인 애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애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볼게. 자, 우리 요거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애들은 얘 아니면 여기 정사면체, 그러니까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직선형이야. BeH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쌍극장 모멘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180도를 놓고 서로 만들어지지. 그러면 얘랑 더했을 때 뭐가 될 수밖에? 0이 될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자, 평면삼각형으로 가보면 대충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평면삼각형에서 이 셋의 쌍극장 모멘트 합이어야 되거든요. BH3 같은 걸 놓고 보면.
근데 이 둘의 합이 요 사이각이 120도잖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두 힘의 각도가 120도면 어떻게 되는지. 이 둘의 합이 정확하게 이 중심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여기서 수학 설명을 하긴 싫지만 수학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이 사이각이 120도예요. 그리고 우린 이 힘의 합력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서 안 평행사변형 같지만 평행사변형으로 좀 더 잘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질러 가거든요. 그러면 요 딱 정 가운데로 질러 가니까 여기 각도 60도고 여기 각도 60도거든요.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하지? 그러면 엇각이니까 여기 60도지. 그럼 여기 60도거든?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크게 같아야 됩니다. 그치? 그치?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이 두 힘이 서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쌍극자 모멘트로 따지면 두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할 때 이 쌍극자가 서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가 120도의 각을 갖고 있다면 이 둘의 정확히 가운데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원리로 한번 이해하자는 거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원래 하나 더 있었던 거니까 이 둘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도 0이 됩니다. 쌍방합이. 자, 정사면체는 아까 이미 해봤죠. 정사면체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봤었을 때 0이 되는 거 한번 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사면체형 얘네들까지는 이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되더라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자, 쌍각불형이면 어떻게 돼요? 삼각불형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원래는 CH4처럼 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 됐으니까 요게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딱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봐도 보이잖아. 이 셋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지 않겠어요? 한쪽으로 몰려져 있는데. 얘네들을 합쳤을 때 0을 만들려면 얘와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가 없어서 그치? 0이 됩니다. 그건 뭐도 마찬가지냐면 H2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둘의 합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거나, 그러니까 요 사이에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없어질 순 없지. 즉 비공유 전자쌍, 중심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네요. 없다면 이제 0이 되는 게 맞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가 사용하기는 제일 편한 게 맞아. 근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좀 알고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때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요거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수업 때 원리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시면 질문하세요. 수업 때 저는 질문 못 하겠어요. 다른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수업 때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따로 질문하는 게 낫긴 낫겠지. 끝나고 남아서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 카톡으로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다시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수업 때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당연히 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베스트는, 가장 최선은 이 원리를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외우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원리를 복습할 부지런함까지는 없다라고 하면 그래, 그냥 차선으로 암기라도 하세요. 뭐 혹은 내가 암기까지는 못해서 원리 복습만 했다. 사실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암기 못한 건 그냥 제 시험 보면 되는 건데,
원리를 복습했으면 그게 훨씬 더 오래가고 더 중요한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차악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둘 다 안 하면, 암기조차 안 하면 그냥 최악이지 뭐. 악이에요, 악.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면 좋겠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외우기라도 하십시오. 왜냐면 원리는 그냥 수업 때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복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외우긴 해서 내 머릿속에 내용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리가 머리에서 희미해질 거거든요. 그런 건 그냥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되니까. 그런 거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되니까 그냥 요거 당연히 베스트. 근데 이것까지는 안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부지런하진 않다. 요 정도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자, 일단 그래서 만약에 외운다면 딱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의 판단을 외운다면 여기서 끝 하면 큰일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왜 큰일이 나냐면요. 간단해. 자, BH2Cl 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붕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 Cl이 하나 이렇게 결합된 상태거든요. 자, 얘는 평면 삼각형이긴 해요. 근데 얘는 평면 삼각형이지만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분자가. 일단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거 극성 공유결합인데 그건 BH3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BH3도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거 극성 공유결합이라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얘는 쟤랑 다르게 여기 CL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이거 쌍모 방향을 그려볼게. 붕소가 전기음 성도가 몇이에요? 2.0이거든요. 수소가 2.1, 얘가 2.1이에요. 그리고 얘 염소는 몇이에요? 3.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1자리가 생기고요. 여기서 여기로는 0.1자리가 생기거든. 그럼 이 둘이 더해봤자 1로 0.1자리가 생겨요. 그럼 얘랑 상쇄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쌍모합이 0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대칭이 깨지잖아. 선생님 이거 CL 기준으로 이렇게 놓으면 대칭인데요. 하나만 놓고 대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놓고 대칭. 전체 대칭이 전체적으로 대칭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전체 대칭이 깨지는 거잖아. 이렇게 놓으면 이쪽 대칭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둘이 대칭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칭이 깨졌을 때는 극성 분자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칭 구조를 띠고 있을 때 그때가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래.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CH4 말고 CH2Cl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거든. 자, 이 CH2Cl2를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CH2Cl2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CH2Cl2도 있거든. 자, 얘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얘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극성 무극성? 아, 무극성. 무극성 극성? 같은 의견이야? 다른 의견인 사람만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아니. 둘 다 무극성? 아니. 무극성. 둘 다 무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극성? 무조건 진짜. 네. 화학 경력. 화학 경력 지금 1개월, 네. 1.5개월. 무극성. 1개월도 아직 안 됐구나. 네, 아무튼. 네. 어때요? 무극성, 극성 말고 다른 의견인 사람.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걸로 다뤘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입으로 꺼내야 되는 말은 무극성 극성입니다. 그럼 일단 여태까지 우리가 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오답인 거지 그게. 그래서 무극성 극성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앞에 거한 것까지는 그래도 다 된 거잖아. 근데 이 둘이 왜 무극성 극성이 아니냐면요. 사실 이 둘은 똑같은 애예요. 이게 평면상에서 보잖아? 그럼 얘는 CL끼리 마주보고 있고 얘는 CL끼리 마주보고 있지 않은데요가 되거든? 근데 얘 실제로 뭐라고?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거든? 자, 분홍색이 CL, 하얀색이 수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탄소를 기준으로 위에 일단 수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하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딱 요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 페이크. 예. 입체 구조로 보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걸 평면 구조로 놓으니까 달라 보여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들 이제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는 애입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요렇게 된 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시험을 돼요. 예. 이게 더 편하네, 이렇게. 그렇죠. 아니야,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얇게 놓여져 있으니까 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다 보면 개념이 익숙해지고 이 방법 자체가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 입체 구조가 되는 게 여기가 입체 구조의 얘기가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뭐만 조심하면 돼? 얘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은 어차피 때려 죽어도 무극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극성이에요. 근데 이걸 훨씬 쉽게 쓰는 방법이 딱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쌍무합이 0이고 쌍무합이 0이 아니고 이거 말고 우리가 비공유가 있고 없고에만 집중해서 풀 때 조심하면 될 거 딱 하나야. 뭐냐면 비공유가 아닐 때도 여기 분자가 극성일 조건이 하나 더 투자가 되는데 비공유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없어. 근데 주변 원소가 서로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극성 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주변 원소에 서로 다른 게 있더라도 이렇게 아주 우연히 대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평면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입체 구조에선 때려 죽어도 그게 안 됩니다. 우연히 대칭이 딱 맞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분자의 극성하고 무극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걸 원리를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분자가 극성이냐 분자가 무극성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건 분자의 극성 무극성 판단과 공유결합의 극성 무극성 판단은 조금 별개의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야? CH4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지만, 왜 여기 4여야 되는데 2일까요? CH4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지만 근데 그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따로 써줘야 돼. 공유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리고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분자 구조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극성과 무극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분자 구조를 먼저 따져보기 전에 배기결합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배기결합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가볼게요. 자, 배기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만 좀 지울게.
자, 이 베이결합이 상당히 재밌는데 예를 들어 BF3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NH3를 갖다 넣어봅시다. 이렇게 두 개. 자, BF3 같은 경우에는 평면삼각형을 띠고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NH3 같은 경우에는 삼각불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위에 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B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NH3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요거 시험지에 있는 걸로 봐도 되고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요걸로 봐도 되는데 요거 프린트 잠깐 보세요. 요 프린트에서 CH4가 있는 페이지가 뒷페이지인가? 그쵸? CH4가 있는 페이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CH4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CH4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물어보는 게 맨 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식을 그리는 건데 그 밑에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결합각성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중심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평면 구조냐 아니냐,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 극성 여부, 극성이냐, 그러니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이 단원에서 질문하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각 모든 분자에 대해서 이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에 대해서도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화학 2단원 제대로 배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중에서 우리 지금 요 얘기에서 잠깐 끌어올 게 뭐냐면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 만족한 여부 요 얘기를 해볼 거거든. 자, 얘는 중심 원자인 질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했게 못했게? 옥텟 규칙은 뭐야? 8규칙이죠. 8규칙을 만족했는지는 그 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 있는지 보면 돼요. 자, 이 질소 주변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했지. 그럼 이 질소는 더 이상 결합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붕소 볼게요. 붕소는 어때요? 네, 그쵸. 주변 원소인 플로린의 경우에는 중심,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는데요. 중심 원자인 붕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6개로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냥 저렇게 끝나요.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결합이 끝나거든. 다만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면 특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 옥텟 규칙이 만족이 안 됐어. 근데 나는 비공유 전자쌍 아예 자유롭게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따로 갖고 있는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있어. 가 만나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전자쌍을 통째로 공유해 줄게 라는 형태의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나 BF3랑 NH3 사이에 이 NH3가 비공유 전자쌍을 통째로 공유해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공유를 해주는 형태니까 공유 결합이긴 해. 근데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유 결합이랑은 좀 다른 거죠. 원래 알고 있는 공유 결합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여야 되는데 여긴 내 것만 통째로 너한테 다 한 번에 공유해 줄게 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톡 떼서 배위 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배위 결합은 그 공유 결합 안에 속하는 좀 특이한 결합 정도가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상 배위 결합이 공유 결합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유 결합에 속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긴 한데, 근데 아주 특이한 누군가의 이 비공유 전자쌍을 통째로 공유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배위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은 물질이 딱 요 BF3NH3랑
두 가지가 더 있는데 NH4 플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모늄 이온이랑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우리가 흔히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NH4 플러스나 H3O 플러스는 같은 원리인데 얘는 NH3와 H 플러스 사이의 배위 결합이고요. 얘는 H2O와 H 플러스 사이의 배위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N도 그렇고 O도 그렇고 비공유전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 H 플러스한테 통째로 공유해주는 형태의 그 배위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극히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굳이 산소가 꼭 혹은 굳이 질소가 꼭 수소한테 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수소 원자 핵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인 겁니다. 요건 우리 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양성자. 그쵸. 프로톤 양성자. 전문명이 아예 양성자입니다. 수소 이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산 이온 안 불러요. 그거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학계 화학과 관련된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H 플러스 들고 가서 한번 보여주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이거 뭐라고 읽냐고. 다 양성자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성자라고 읽거든요. 양성자예요, 실제로 그냥. 그리고 우주에 자유로운 상태의 양성자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주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구상의 우리 주변엔 자유로운 상태의 양성자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존재해서는 안 되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물에 혹은 요 NH3에 배위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또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생물 뭐 행성에 어떤 행성에 생물이 있는지 찾을 때 물이 있는지 꼭 찾아보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물이 없으면 대신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모니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를 물의 그 생명의 기본 조건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탄소 유기체도 중요한 걸로 보긴 하는데 그건 일단 뺐을 때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탄소가 없어도 실리콘 기반의 유기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걸 뺐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가 이제 주로 흔히 나오는 이야기고 그 이유가 양성자의 배위 결합되어 있는 저 NH4 플러스나 H3O 플러스 같은 게 꼭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를 전제로 보는 거야.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왜? 그래야 양성자가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다니게 냅둬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거든. 양성자를 누가 붙잡아 줄 수 있게 되거든. 그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위 결합에 대한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거 여러분들 요 표 얘기 쭉 해봅시다. 오늘은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이거 그냥 쭉 할 겁니다. 그냥 같이 쭉 해보면서 그냥 한번 그 어떻게 하는 건가를 좀 정리해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요. 요 한 장 안에 있는 것만 다 알면 기존 수능에서 나오던 이쪽 단원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물질은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엄청 특이한 물질을 가져와서 문제를 내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물질이. 자, 그래서 좀 다뤄보면요. 일단 첫 번째 CH4. CH4는 아까도 그랬고 계속 그리고 있고 그렇죠? CH4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CH4의 구조식은 저는 좀 귀찮은데요 하시면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답만 제대로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 그냥 CH4 구조식이 이렇게 그립니다. 다. 근데 전 좀 그림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면은 이거 정사면체 구조로 그리세요. 이렇게. 전 그림에 좀 자신 있는 편입니다 하시면 이거 정사면체형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 적을 때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그 지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두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자점식은 이렇게, 구조식은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뭘로 하든 상관없어. 다만 이렇게 그리더라도 밑에 정보는 막 이걸 막 사각형 이렇게만 적지 않으면 됩니다. 정사각형 이렇게만 적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결합극성은, 자, 여기서 결합극성은 뭐냐면 이 안에 극성 공유결합만 있느냐,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느냐, 혹은 둘 다 있느냐를 적으면 되거든요. 얘는 극성 공유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극성만으로 있으니까 뭐 극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옥텟규칙 만족은 이게 칸이 좁아서 그런데요. 앞에 생략된 겁니다. 중심원자의 옥텟규칙 만족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 원소가 옥텟규칙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우리 항상 중심원자의 옥텟규칙 만족 여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심원자의 옥텟규칙 만족 여부, 얘 지금 완전히 만족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점식에서 그냥 세봐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족되어 있다. 뭐 동그라미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 말 그대로 공유전자쌍 몇 개냐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비공유전자쌍은 없잖아. 0개예요. 그 중에서 중심원자한테 있는 비공유전자쌍도 당연히 없겠죠. 0개예요. 그리고 분자구조는 이게 뭐라고? 정사면체. 꼭 정사면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정사면체니까. 그 다음 평면구조. 자, 얘는 평면구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평면구조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에서 되게 자주 물어봐요. 이 평면구조냐 아니냐를. 그래서 얘 평면구조 아니죠. 그 다음 결합각은 109.5도. 그리고 극성은 최종적으로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인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무극성 분자. 이 원리로만 판단해 봐도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없고 주변 원소가 서로 다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질 C2H6로 넘어가 볼게요. 지울게. 자, C2H6는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이고, 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치?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C가 여러 개야? 그럼 C끼리 연결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얘 구조식은 얘는 이제 입체로 그리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합극성부터 해볼게요. 결합극성은 얘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다 있습니다. 그치?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같은 애들끼리 결합했으니까. 그리고 중심원자가 옥텟규칙을 만족하고 있느냐? 만족하고 있죠. 선생님, 왼쪽 탄소가 중심원자예요? 오른쪽 탄소가 중심원자예요? 둘 다 중심원자입니다. 중심원자를 꼭 하나로 찝을 필요가 없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중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네요. 어차피 비공유 없어요. 0개. 그럼 중심 비공유도 어차피 0으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분자구조 있잖아요. 분자구조는 X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면 얘를 하나의 분자구조로 표현할 말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 얘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 거게? 이쪽에 사면체 하나, 이쪽에 사면체 하나를 서로 포개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손에 경련이 올 것 같거든 이거 하다 보면. 네, 요런 느낌인 거죠. 요런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인 거지. 그치? 요런 느낌. 요게 CH4 하나잖아. 그리고 요게 CH4 하나잖아. 그 CH4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오케이. 나 힘들어. 그러니까 CH4를 요게 CH4 하나랑 여기 CH4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CH4 두 개가 있잖아. 그 두 개를 이렇게 포개 놓은 거죠. 오케이. 어우 손 아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다른 분들도 됐죠? 자, 그래서 요런 구조인데, 근데 얘는 이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식을 따로 그 분자 구조는 따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평면이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평면 구조 아니고요. 입체 구조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얘는 이제 얘도 109.5도인데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 다 109.5도라고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겐 약 109.5도가 더 맞는 말입니다. 왜? 이거 109.5도 아니거든. 왜냐면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에서의 전자 위치가 달라. 그래서 이게 반발력 때문에 전부 다 정확하게 109.5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109.5도에서 좀 변하거든? 그래서 그냥 어떤 사실만 중요한 거냐면 그냥 109.5도로 해도 돼. 실제로 여러분들 대부분 학교에서 그냥 109.5도라고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해도 했어도 109.5도라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 한 가지는 정확하게 109.5도는 아닐 거야. 서로 좀 다른 애들끼리 있으니까. 그렇게만 좀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좋다.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질문을 안 할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질문까지 했었냐면 이 각도가 그래서 109.5도보다 크게 작게, 그럼 이 각도는 109.5도보다 크게 작게 이런 것까지 질문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딴 짓거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짓까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그냥 109.5도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그래도 저는 과학적으로 좀 더 제대로 된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약 109.5 이렇게 외우면 더 좋고, 근데 학교 시험 보는 데는 그냥 109.5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109.5라고 아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위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비공유대상 없는 건 알겠는데 주변 요소가 다른 거 아닌가요? 탄소 이 두 개는 다 중심 원자로 봐야 되고 주변 원소는 얘네들이에요. 수소들. 얘네가 서로 다 같잖아. 만약에 이 수소 중에 하나라도 플로린으로 바꿔. 그럼 뭐가 돼? 그럼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수소니까 고민할 거 없이 무극성 분자. 됐죠? 여기까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다 하시는 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딱히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C2H4.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C2H4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그래요, 일단은 탄소와 탄소가 가운데 이렇게 와야 돼요. 그쵸, 여기다가 수소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수소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실제로 근데 전자음식 그릴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구조를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탄소 이렇게 놓고 수소 이렇게 전자음식 그리고요. 탄소 이렇게 놓고 수소 이렇게 그리거든? 그리고 탄소랑 탄소 사이에는 어떻게 해? 그치, 이중결합해야지.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럼 탄소는 전자가 하나씩 남는 상태가 되죠. 세상에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존재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공유결합이 추가로 더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다른 걸 갖고 와서 붙이든 아니면 얘네들을 가져다 가운데 이중결합의 형태로 만들든 무조건 결합을 해서 남는
그 전자가 있지 않게 만듭니다. 항상 모든 전자가 전자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의 순수한 산소 원자 이런 게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산소 원자가 혼자 있지 않고 항상 O2로 존재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산소들이 그 전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상태로 두질 않아요. 항상 전자 쌍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담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냥. 대신 구조식은 꼭 어떻게 그려야 맞냐면,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물론 이제 구조식 이렇게 그렸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사실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기본적인 특징을 더 잘 담고 있고요. 가장 정확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쪽으로 그 우리 시험 볼 때는 이것도 맞으니까 이것도 맞게 해줄게 안 하고 무조건 이걸로 그려야 맞게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문제 풀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결합각 90도 이딴 식으로 해갖고 틀려요. 내가 그려놓은 거 보고 그냥 풀거든. 그래서 그릴 때 어차피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리면 1분 안에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3분씩 걸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면 그냥 실수할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학원 여기 이쪽 시험 볼 때는 꼭 이렇게 그려야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구조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밑에 거 채우기도 훨씬 쉽거든. 해볼까요? 밑에. 자, 결합극성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결합극성은 여기 무극성 있고 여기 극성 있으니까 둘 다 있음. 그러니까 극, 무 둘 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옥텟 규칙 만족하죠. 탄소들이 완벽하게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탄소 주변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유전자 쌍 몇 쌍? 두 쌍.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은 없고요. 그래서 중심 비공유도 어차피 없습니다. 둘 다 연계 없음. 그리고 얘도 분자 구조 얘기 못 하겠지. 그래서 얘도 X 그냥 분자 구조는 없애면 되는데 대신 그래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어떤 구조게? 뭐 두 개 겹쳐놓은 거게? 그치. 평면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로 겹쳐놓은 거죠. 그럼 얘 평면 구조예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맞을 것 네, 평면 구조겠죠. 평면 구조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물질이 간단할 때는 그냥 앞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저거 이름만 보고도 판단이 되는데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부분 나눴을 때 얘는 평면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네? 그럼 얘 평면이에요. 근데 앞에 C2H6는 뭐였어? 얘는 사면체 두 개 겹쳐 놓은 거였지. 그러니까 입체예요. 얘는 평면 삼각형 두 개 겹쳐 놨지? 그럼 평면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크로스로 되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니까 꼭 이게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반발의 원리에 의하면 이게 좀 더 적당해 보이니까. 근데 얘랑 얘네 반발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서로 이제 워낙에 멀리 있는 전자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려면 이제 대학화학의 얘기로 넘어와야 됩니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게 대학화학의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조를 따질 때 한쪽만 따졌을 때 얘가 평면이야. 그리고 이쪽도 평면이야. 그러면 그냥 평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면 그냥 전체도 평면이야.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C2H2.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다짜, 고짜, 답. 아! 극성, 무극성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결합각이랑? 방금 요거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죠. 자, 사실 얘도 정확하게는 약 120도, 120도랑 좀 달라야 될 건데 120도로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극성이 될 겁니다. 왜? 중심 원자 탄소 빼면 나머지 다 수소니까. 어차피 그쵸? 주변 원소의 종류
서로 다 똑같고 비공유전성 없으니까 모극성. 자, 일단 됐고 그 옆에 있는 C2H2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재밌는 걸 보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C2H4를 기반으로 이거는 혹시 뭐 저는 필기를 해두려 하시면 해두셔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그냥 깊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듣고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을 설명할 때 여기까지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그냥 그래서 들어만 두고 지나가자인데요. 네, 좀 맞네요. 아까 CH2Cl2랑 비슷한 느낌. 얘는 이제 물질은 C2H2Cl2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개는 어떨까요? 어떤 건 극성이고 어떤 건 무극성일까?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다 사실은 똑같은 걸까?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얘는 실제로 셋 다 다른 물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C2H2Cl2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질체라고 해요. 같은 분자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생긴 게 달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거든. 셋 다 이성질체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얘는 극성이에요. 그것도 얘가 제일 강한 극성을 띠고요. 얘는 아주 조금 약한, 얘보다는 좀 약한 극성을 띱니다. 근데 아무튼 둘 다 극성이에요. 근데 얘는 무극성입니다. 왜죠? 근데 이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이해하고 쌍극자 모멘트로 판단해보면 당연한 게 되는 게 얘랑 얘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랑 얘랑 얘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가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로 같은 크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랑 요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가 정확히 방향이 반대로 같은 크기로 형성되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져서 쌍모합이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미 아니죠. 수소가 위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0이 아니고요. 염소가 아래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0이 아니에요. 근데 얘의 쌍극자 모멘트랑 얘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르잖아. 그러면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이 서로 0이 될 리가 없어. 이건 더 심하지. 이게 제일 심해요. 이건 심지어 어떻게 돼 있어요? 얘 2.5잖아요. 얘 3.0이거든? 얘 2.1이거든?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쪽으로 형성되게? 아예 오른쪽으로 계속 전자가 치우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퍼지거든? 모든 쌍극자 모멘트가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합이 0인 게 아니라 얘는 0이 안 된다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쌍극자 모멘트, 전자의 치우침이 발생하게 돼. 이런 재미난 것도 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어만 두고 지나가십시오. 일단 우리가 기본 얘기할 때는 이런 것까지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모를 여러분들의 지적 탐구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H2 가볼게요. C2H2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전자점식은 탄소 탄소하고 옆에 수소 수소 이으면 되는데 얘는 뭐 해야 되겠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삼중결합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린 게 아니라 틀린 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만 합니다. 삼중결합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탄소가 내놓은 게 여기 3개, 이 탄소가 내놓은 게 여기 3개가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구조식이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결합 극성은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다 있죠. 그리고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고요.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아니요, 미안합니다. 다섯 개요. 공유 전자쌍 5개. 비공유 전자쌍 0개. 그래서 중심 비공유도 0개. 자, 그리고 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얘는 복잡한 구조지만 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형? 직선형. 그래서 얘는 x표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선형이에요. 자, 직선형이면 뭐겠어? 평면 구조겠죠. 그리고 결합각은 180도. 극성이겠어? 무극성이겠어? 무극성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하진 말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HCN, CO2, C2O2, C2N2, 여기 CH2O 이런 쭉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답지는 제가 뭐 이따 뽑아드려도 되고 톡방에도 올려드려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답지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랑 구조식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답을 다 채워놨는데 답지를 위에 구조식하고 루이스 전자점식을 안 채워놨거든. 그러니까 채우려면 제가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네. 내가 그린 거는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안 채워놨어요. 그래서 답지에는 나머지 것들만 있을 텐데 구조식이랑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질문을 하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모자란 거지,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물질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거나 한 물질들 위주로 다시 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되잖아요, 이번 주말 수업 때. 그럼 되니까 다음 수업 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같이 봐야 할 법한 물질들 위주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어떤 게 일단 먼저 눈에 띄냐면, 나머지는 일부러 여러분들 해보라고 좀 두는데, CH3COOH 아세트산 구조식부터 그려보거나 아니면 전자점식부터 그려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알지 못하면 그리기 정말 힘든 구조일 거거든. 탄소가 2개가 일단 탄소 2개는 연달아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구조식부터 할까요? 그래서 짝대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 산소가 옆에 이렇게 산소가 옆에 어디? C 바로 옆에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 저기 옆에도 하나 있어. 그 왜냐면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산소한테? 네. 이렇게? 에바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 저렇게 더 양쪽. 아니 오 아래. 여기? 네 H2O 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있을 것 그럼 산소 공유결합을 3번 하네? 산소 원래 공유결합 몇 번 해? 2번 해야 되는 게 맞죠? 같아. 그러면은 수소를 하나 이제 탄소 쪽으로 주면. 일단 다른 의견. 어차피 이거는 이제 글러 먹었으니까 다른 의견. 그쵸?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CH3를 CH3COOH, 우리가 아세트산을 굳이 이렇게 적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거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왜 이렇게 안 적는 줄 알아? COOH가 같이 묶여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COOH의 구조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COOH가 한 번에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작용기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이거 뭐라고 하게? 카복식. 가복식. 카복식이라고 해서 COOH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카복식이를 가진 물질은 전부 다 무슨 성? 산성이 돼요. 그리고 그 COOH, 카복식이 앞으로 뭐가 붙어 있다는 뜻인 거야, 얘는? CH3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돼. 이겁니다. 전자 점식으로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COH 쪽을 그래서 아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얘는. 그리고 얘도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리십시오.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흔하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사실 제일 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결합각 할 때 자꾸 삽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습관이 있는 게 이렇게 그려. 얘는 결합극성 어떻게 돼요? 아, 아직 그리고 계신가요? 다 됐죠? 얘는 결합극성 어떻게 돼요?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고 극성 공유결합은 존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텟규칙 만족하죠. 중심원자인 탄소들은 옥텟규칙에 아주 잘 만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산소한테 있어요. 두 개씩. 네 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갖습니다. 다만 중심 비공유전자쌍은 없어요. 왜? 탄소한테 있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요 밑으로가 재밌는데 분자 구조는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당연히 X. 얘는 전체를 한 번에 얘기하는 분자 구조가 없어요. 있는데 선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판단이 필요하냐? 평면구조인지 판단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맨 왼쪽에 처음으로 구조를 판단해야 되는 건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구조거든요. 그러면 탄소 중심으로 이 탄소한테 결합한 애들 가지고 판단 먼저 하세요. 이거 무슨 형이에요? 사면체형, 그렇죠?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하나가 혼자 탄소라서 전부 수소면 정사면체인데 하나가 탄소라 정사면체는 아니고 사면체입니다. 그냥. 여기가 사면체.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탄소를 기준으로도 요렇게가 있잖아요. 요건 무슨 형이게? 요건 사면체고. 평면삼각형. 맞아요. 요게 이제 평면삼각형. 근데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안 돼. 왜? 여기 산소랑 수소, 요 수소가 지금 우리 판단에 안 껴 있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소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형이게? 직선형. 아니고 아니요. 구분형. 우리가 구조를 질문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판단이 돼야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얘는 그래서 평면 구조예요? 아니에요? 입체 구조겠죠. 왜? 입체 구조인 삼면체가 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질문도 하는지 알아? 여기 사면체 때문에 전체는 입체 구조인 게 맞거든? 근데 여기부터 해서 COH는 그런 평면 구조가 아니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평면구조. 여긴 평면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달려있는. 여긴 평면 구조야. 여긴 평면 삼각형과 구분형이니까 여긴 평면 구조야. 재밌지 않냐? 우리가 분자의 구조, 분자의 생김새에 대해서 뜯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재미없음 말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래서 결합각은 자 얘는 결합각이 총 그래서 3종이 나오죠. 맨 처음 여기는 몇 도가 나올 거고 109.5도가 나올 거고 여기엔 몇 도가 나오겠어? 120도가 나옵니다. 여긴 뭐가 나오겠어? 104.5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셋 다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각 COH는 어떻게 되고 각 COO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각 COO면 여기 각인 거고 죄송합니다. OCO구나. 그리고 각 COH면 여기 각도를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중학교 때 수학 순수 도형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뭐. 시간이
사실 1분, 내시 1분이긴 한데 물질 하나만 좀 간단한 걸로 볼 테니까 하나만 좀 비교하면서 두 개만 보고 갈게요. 이거 답을 다 채우지 말고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만 좀 보고 갈게. 지울게 이제. 요것만 보고 끝내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N2H2라는 물질과 H2O2라는 물질 요거를 H2O랑 같이 다 비교를 해볼게. 자, H2O는 O를 기준으로 HH 되어 있고 우린 얘를 이제 구분형의 104.5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N2H2의 구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생겨먹게 됩니다. 왜냐면 질소는 3번 결합을 해야 돼요. 그치? 근데 그 중에 수소랑 결합하는 건 한 번씩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이중결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지. 그래서 얘도 구분형입니다. 자, H2O2도 있어. H2O2는 이렇게 돼요. 우리 과산화수소라고 하죠.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돼요. 이것도 구분형이거든. 선생님, 얘도 왜 구분형인 거예요? 전부 다 중심원자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구분형이 돼요. 없었으면 뭐가 될 거야? 직선이 돼. 근데 질소한테도 산소한테도 비공유가 있으니까 구분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얘는 결합각이 120도예요. 왜냐? 자, 질소를 기준으로 여기 공유 이중결합 하나 있죠? 여기 단일 결합 하나 있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질소한테 몇 개 있어? 한 개 있거든? 그럼 여기 한 개 있지? 그럼 총 반발하는 전자쌍의 방향이 몇 방향? 하나, 둘, 셋. 세 방향의 반발이지. 그러면 전자쌍이 세 개끼리만 반발하면 되는 거지. 아니, 총 쌍은 네 쌍이거든? 여기 한 쌍, 여기 두 쌍이 있고,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에서 총 네 쌍이긴 한데, 그 중에 두 쌍이 한 묶음으로 묶여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반발은 세 개끼리만 반발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 그럼 뭐예요? 평면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각도인 120도를 갖는 구분형이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 어려우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수업에 또 하고 여러 번 다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게? 얘는 다시 원래 H2O 때랑 똑같이 104.5도짜리 구분형이 그냥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분하는 법은 간단하게 뭐냐면 질소가 중심인 구분형과 산소가 중심인 구분형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질소가 중심인 구분형은 120도의 각도를, 산소가 구분형은 104.5도의 각도를.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계속 하는 얘기지만 원리를 알고 외웠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도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외우면 좋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왜에 대해서는 주말에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구분형이니까 얘 평면 구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구분형이니까 여기 구분형, 여기 구분형이라서 뭐겠어 얘도?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분형 자체가 평면이니까 얘도 여기도 평면, 여기도 평면에서 평면이거든? 그리고 얘도 여기 구분형이고 여기 구분형이잖아. 그럼 얘 평면 구조겠어? 입체 구조겠어? 입체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얘는 왜 입체 구조가 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한 평면에 표현 안 되잖아. 이걸 한 평면상에 표현해 보면 딱 칠판에다 이렇게 한 평면상에 해보면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한 평면상이 안 되지. 평면 구조가 아닌 거야. 얘는 N2H2는 이렇게 구분형이 이렇게 딱 정렬이 돼서요 한 평면상에 있어요. 이렇게 한 평면상에 표현이 돼요. 이렇게 딱 붙어. 근데 요 H2O2는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면상에 있지 못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도 다시 다뤄줄 거지만 한번 좀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지나가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2단원 1단원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그래요. 원래 그래요.